홍관종입니다. 자, 어젯밤에 PC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됐습니다. 대부분의 것은 이제 지난 전월 동기 대비에 비해서 똑같은 움직임을 보였죠. 전년 동기 대비, 전월 동기 대비해서 똑같은 움직임을 보였는데, 다만 이제 코어 CPI만 약간 0.3에서 0.2로 눌러줬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제 PC 좋게 나왔고 금리나 기대감도 반영이 되겠구나 해서 올라갈 거라고 봤어요. 근데 일시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강한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왜 조정을 받았을까요? 개인 소비 지출이 감소했기 때문인데 개인 소비 지출이 감소하게 되면 이러다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감이 반영이 된 거죠. 경기가 침체되는 그런 신호로 이제 시장을 해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것은 좀 제어하겠다, 이런 이제 움직임이 나오면서 미국인들이 PC가 긍정적이었지만 오히려 이제 이런 소소한 그 항목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 PC는 이제 당분간은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를 지배할 걸로 보여지는데, 근데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 빅테크 기업들의 흐름이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일부 종목들이 안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이것은 일단 반도체 관련주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가져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지 않아지면서 약간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는데, 자, 이런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이제 빅테크 기업들로 전이가 되면서 나스닥 시장이 강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급락 이후에 이제 한 20분 정도에서 강하게 끌어올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건 너무 과하지 않냐? 설마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겠어? 이런 이제 시장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반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분간은 PC 개인 소비 지출이 시장을 좀 지배하는 움직임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페이지를 좀 살펴보면 좋은데, 자, 그럼 최근에 미국 시장이 잘 버텼습니다. 엔비디아도 폭풍 같은 질주를 했어요. 자, 그러다가 갑자기 탄력이 약간 둔화됐습니다. 물론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도 했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연준 위원들은 파월은 약간 비둘기로 전향을 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갔지만, 중요한 것은 데이터라는 거죠. 자, 최근에 그 연준 위원들의 흐름을 보면 약간 정치적인 성향이 있어요. 파월은 약간 좀 바이든이 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공공연하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파월을 교체할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또 보수적인 성향의 그 연준 위원들은 그래도 트럼프 쪽이 좋겠어, 이제 이런 입장 때문에 각각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매파적인 발언하고 비둘기파적인 발언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누구도 어쩔 수 없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데이터죠. 자, 어떻게든 데이터에 의존한 그런 스탠스를 보이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나왔던 경기 지표들이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GDP 성장률이 전분기 3.4%에서 1.3으로 뚝 떨어졌어요. 속포치도 1.6이었는데 1.3%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장률이 둔화되고 또 인플레이션은 통제가 안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은 약간 위축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 때문에 시장은 지표, 연준위원들의 발언, 요것 때문에 촉발이 됐고, 이제 PC 같은 경우에도 개인 소득이 개인 지출이 좀 감소하면서 시장을 조정을 받았다.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된 연준의 베이지북인데, 연준의 베이지북은 대체적으로 비둘기파적인 그런 움직임입니다. 다만 좀 경기가 좀 좋아지긴 할 텐데, 좀 약간은 좀 매파적인 전반적인 보고서가 매파적인 성향을 좀 띄었기 때문에 연준의 베이지북도 크게 시장을 끌어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게 한 방이 있었죠. 자, 세일즈포스가 좀 강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조정을 받았고, 또 엔비디아도 너무 과도하게 상승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았다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AI 붐 때문에 미국 시장이 폭풍 갈등 질주를 했었죠. 그런 탄력이 약간은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업 간에 격차가 너무 벌어지지 않냐. 엔비디아는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갖다가 또 AI 관련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마진이 축소되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격차가 너무 벌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엔비디아는 너무 많이 올랐다. 또 나머지 기업들은 실적이 안 좋거나 아니면 실적 가이던스를 좀 안 좋게 내놨죠. 그러면서 시장은 약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다만 이런 조정이 기간 조정을 좀 마무리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슬슬 대선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 그런데 중요한 변수가 이제 대선인데 트럼프 이번에 형사재판에서 이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상당히 좀 불만족스러운 그런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가 이 형사재판에서 이제 실형을 선고받고 나서 트럼프를 지지했던 투자자들 중에서 자, 다음번에 만약에 이게 이제 7월 11일 날 확정이 될 텐데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실형을 계속 지지할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야. 한 4% 정도의 지지자들은 저렇게 형사재판까지 받아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나는 지지를 안 할 거야. 이런 지지 철회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시장이 우호적일까요? 비우호적일까요? 현재 상황으로는 약간 비우호적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게 되면 이제 달러를 강하게 만들겠죠. 대중국 압박 전략을 통해서 달러를 강하게 만들 것이고 재정 적자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지출을 좀 재정 지출을 많이 늘리겠죠. 자, 그리고 트럼프는 이제 대중국 압박 전략을 계속 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움직임을 가져갈 텐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연준의 수장을 교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파월 교체 그리고 연준 앞으로 금리 정책 하는데 나오고 상의해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시장의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비우호적이라는 거죠. 트럼프가 하는 것이 인플레를 촉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시장에 약간 상승의 저해 요소가 된다. 자, 그럼 이제 최근에 트럼프가 지지율이 앞섰는데 도박 사이트에서 누가 대통령 당선될 거야 이렇게 문의를 했고 또 유권자들은 바이든이 한 4% 정도 지지율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지금 트럼프를 소폭 앞지르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미국은 대선 시즌이 되게 되면 일단 누가 됐든 처음에는 뭐 비우호적이다 우호적이다 따지지만 결국에는 대선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 정책을 쏟아내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움직임이 개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시장은 지금 최근에 그 엔비디아가 분위기를 잘 살렸지만 최근에 뭐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인 발언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나온 경제 데이터가 그닥 비우호적으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이제 PC까지 이제 강한 흐름이 나왔고 조정을 좀 받았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GDP 성장률이나 또는 PC가 안 좋아지는 것은 개인 소비가 감소를 하더라. 이게 개인 소비가 감소를 해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정도만 되면 좋은데 그걸 넘어서서 경제 침체까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이 되면서 이제 이번 주 내내 조정을 받고 어제는 이제 지난 금요일 날은 급락이 나왔던 거죠. 그렇지만 보통 대선이 있는 해에는 1분기에 강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 2분기 때 약간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6월을 기점으로 해서 터닝이 됩니다. 그리고 6월부터 상승을 해서 연말까지 강한 랠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최고가를 이어갔고 그러다 보니 약간 눌림목을 주는데 일단 시장은 조금 더 안정을 좀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주에 중요한 데이터가 발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민간 고용인데 ISM 지표도 발표되는데 제조업 지표는 조금 개선이 될 것 같고 비제조업 지표는 조금 더 큰 폭으로 개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0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확장이냐 침체냐 이런 걸 따지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ISM 지수는 긍정적이다. 다만 이제 고용 지표가 어떻게 발표되겠냐 이 말이죠. 근데 고용 지표는 비농업 부분 기준으로 해서 18만 건 정도가 나올 걸로 보여져요. 고용 보고서를 볼 때 세 가지를 이제 참고하시면 돼요. 자,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가 얼마 정도 되느냐, 실업률이나 또는 시간당 임률이 얼마 정도 되느냐.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파월이 지나오고 나서요. 혹시 뭐 지표가 안 좋으면 지금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이민자나 또는 젊은 층들이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해서 그 사람들은
임금을 좀 적게 줘도 되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잖냐 이런 식으로 애들로 표현해서 고용 지표를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ISM 지표는 긍정적이고 민간 고용은 긍정적이다. 고용 보고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그 전에 발표되는 ADP 민간 고용은 사실 이제 등락이 좀 심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좀 이 연관과 함수 관계가 좀 약간 좀 떨어져요. 연관 상관관계가. 그렇지만 이때 이제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 이제 미국 시장을 살펴보면 지금은 최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눌림목을 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눌림목이 과도하게 내려와서 이게 좀 문제긴 한데 일단은 과도한 눌림이지만 저가에서 매수가 들어왔고 다음 주에는 이제 요 흐름을 계속 반영을 시키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소폭 반등도 나오고 또 약간의 눌림목도 주겠지만 이제 고용 지표까지 확인하고 시장이 방향성을 좀 확인해 보자. 요건데 자 이렇게 이제 한번 눌림목을 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급반등이 나오지는 않아요. 여기서 약간의 기간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움직여요. 이런 경우는 보통 한 2주 전후로 해서 조정을 받습니다. 만약에 바로 돌려 세우지 못하면. 근데 이제 이번 주에도 보면 코스피가 강한 조정을 받았다가 양봉을 뽑아 올렸어요. 근데 그게 그 삼성전자나 대형주로 뽑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반등이 나스닥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추세적인 것은 돌려 세우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짧으면 1주, 좀 길어지면 2주 전후로까지 조정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수급선 60일선을 데드크로스하고 골든크로스 하면서 여기서 시장의 에너지를 응집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최근에 대형주들이 약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강한 조정을 받았어요. 왜 조정을 받았습니까? 사실 삼성은 무노조죠. 근데 노조에 대한 우려감, HBM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 때문에 삼성이 조정을 받았다고요. 자, 최근에 이제 무노조였던 삼성이 드디어 노조 파업을 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때 떠올려지는 분이 또 이건희 회장이에요. 자, 이건희 회장은 이제 스포츠카를 타고 뭐 아우토반을 300km를 달리는 그런 또 스포츠 광인데 속도 광인데 사실 좀 말도 어눌하고 그렇죠. 그러나 속도를 뭐 300km를 달리는데 앞차 10대 정도는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어눌하지만 그래도 통찰력이 있는 이 회장이었는데 지금 그게 딱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이건희 회장이 했던 발언을 이제 되새김질해 보면 그래도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정도는 되어야만 우리 삼성도 노조가 해도 묵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3만 3천 달러 정도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3만 달러 시대가 되니까 역시나 자연 발생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은 최근에 뭐 엔비디아의 HBM도 테스트를 통과 못했고 또 노조까지 기승을 부려서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약간 좀 난망한데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다 보니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버팀목이 되었던 반도체, 삼성은 HBM이나 또는 그 노조 때문에 약간 조정을 받고 있고 또 SK는 또 오너 리스크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기의 이윤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지금 많이 TV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신보다도 훨씬 더 강한 위자료를 줘야 되는데 자, 그게 노태우 전 대통령 때문이다. 그때 SK 지분을 인정을 하고 이걸 이제 분할을 해야 되느냐 요 문제가 됐는데 결국 SK가 클 수 있었던 것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어떤 비호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결론이 나오면서 SK 하이닉스는 상당히 좀 잘 올라가다가 약간 눌러졌죠. 그래도 천하의 삼성을 HBM에서 이겼다. 그런데 이 오너 리스크 때문에 재원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오너 리스크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해요. 우리는 이제 최근에 이런 추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전에는 크게 작용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은 이 오너 리스크나 또는 뭐 노조 이런 것들 때문에 조정을 받았고 버팀목이 없다 보니 조정을 받았어요. 특히 이제 코스피가 조정을 받은 것은
달러가 강세일 때 조정을 또 심하게 받아요. 왜냐하면 달러가 강세로 보이면 외국인들은 현 선물 모두 이제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선물을 매도하게 되면 기관은 선물을 매도하면 선물이 이론가 기준으로 해서 약간 좀 싸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틈을 이용해서 차익거래를 합니다. 싸진 선물을 사고 비싸진 현물을 때려요. 매도를 해요. 그렇게 되면 코스피에서 매도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도, 기관 매도까지 중첩이 돼서 코스피는 조정을 받아요. 그런 시기가 됐는데 최근에 미국도 조정을 받았고 또 뭐 금리나 기대감은 좀 퇴색을 했죠. 그러면서 오너 리스크나 여러 가지 노조에 대한 우려감까지 가중이 되면서 코스피가 조정을 받았어요. 자, 그러나 반도체가 끝났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형주가 쉬어가고 옐로칩들이 쉬어가면 반사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희한하게도 바이오로 물리면 화가 나고 또 바이오를 제시한 사람을 매도를 하지만 오히려 반도체는 물려도 크게 흥분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게 이제 반도체를 이제 좋아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앞으로 성장이 가능한 그런 섹터인데 반도체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어디가 올라갈까요? 자, 다음 주에 뭐 AI 관련 행사도 있고 또 애플이 드디어 폴더블 폰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가세가 되면서 애플의 밴더들 그리고 또 그 폴더블 폰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 관련주는 틈새 시장을 좀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본격적인 상승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약간의 순환매성이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AI 관련주들이나 또는 폴더블폰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뭐 또 액침 냉각 관련주들도 강한 움직임이 나왔었죠. 아무래도 AI 붐이 일어나다 보니 데이터 센터를 많이 설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 처리를 하려면 그래서 데이터 센터 속도를 높이고 여러 가지를 하려면 액식 냉각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유니셉이나 관련주들이 잘 움직였는데 추가적인 랠리도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약간 시세가 낮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던 순수한 이제 AI 관련주들 그런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폴더블폰 관련주들 이런 걸 좀 보시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그 천덕구력이었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좋다. 이제 아까 잠깐 우리 MC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이제 관심이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쪽이라는데 사실 이제 2차 전지는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거나 트럼프가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면 2차 전지의 움직임은 조금씩 더 좋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사이 쿠셔너가 있는데 이 쿠셔너 사모펀드에 자금을 댄 사람들이 누구냐? 중국의 바이낸스, 또 사우디의 빈살만 왕자, 그리고 중국의 그 비트코인 팔았던 그런 기업들, 또 여러 그 기업들이 이 트럼프 사이 그 사모펀드에 투자를 했고, 자, 그런 자금들하고 동일한 자금이 트윗을 인수할 때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최근에도 그런 이야기가 약간씩 나오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이제 일론 머스크의 역할이 좀 커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2차 전지는 그때까지는 좀 난망하지만 최근에 뭐 전고체 배터리나 또는 기타 뭐 테슬라에다가 우리가 납품을 했던 그런 기업들 있죠. 뭐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응급제를 모멘텀 때문에 강하게 올라왔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무료 공개 방송 때 2차 전지는 난망하지만 대주전자 이런 종목들은 좋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는데 역시나 흐름이 좋아지면 폭락장에도 정비율 초기를 만들고 움직임이 좋아집니다. 아무튼 이제 2차 전지는 이런 기업들이나 아니면 PNT가 이제 해외 그 기업에게 어떤 매출을 발생시키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2차 전지는 국내보다는 해외 모멘텀이 좀 반영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일론 머스크인데 사뭇 다릅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로 배불뚝이 아저씨고 또 아까의 모습은 정말로 또 세계를 이끌어가는 또 그런 거장의 모습인데, 자, 이 일론 머스크가
14kg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렇게 좀 멋진 모습이 나왔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을 겁니다. 그 바이오주들이 대형주가 올라가기 전에 그 비만 치료제나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일라일리나 또는 미국의 그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암젠이나 이것들이 강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틈새로 올라간다. 그런데 이제 저는 펩트론을 딱 찍어드렸어요. 근데 지금 잘 올라오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자, 앞으로는 바이오 쪽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반바지다.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다. 근데 2차 전지가 이제 강한 시세가 나왔고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이제 바이오란 말이에요. 근데 바이오는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재점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그 비만 치료제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더 좋아진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이오의 모멘텀은 뭐냐 이거죠. 바이오의 모멘텀은 지금 임상종양학회나 아니면 또 바이오 USE 자 6월 3일부터 열리게 되는데 이런 이제 두 가지 행사가 있는데 보통 그 바이오주들은 학회가 있기 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학회가 있으면 오히려 또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특별한 종목은 또 뭐 글로벌 빅파마와 뭐 협업 관계를 하거나 아니면 기술출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잘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조정을 받아요. 근데 이번은 이제 시장이 좋지도 않고 크게 올라가지도 않아서 이런 임상종양학회나 또 바이오 US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이건 상징적인 것이고 자, 어제 미국 시장에서 올라갔던 게 뭐였습니까? 반도체주들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바이오주들은 대체적으로 움직임이 좋았다는 거죠. 이런 학회도 있고 또 그동안 많이 저평가되어 있던 겁니다. 자, 바이오주들은 금리 인하 시기에는 또는 금리 인상 시기에는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까요? 금리 인하가 되면 자금이 많이 들어와서 중단됐던 임상이나 이걸 진행하겠죠. 대신 금리 인하기가 아니더라도 금리가 계속 고금리가 된다 하더라도 바이오주는 항상 성장이 나온 부분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GDP 성장률이 3.6%에서 1.3%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GDP 성장률이 떨어지는 그런 구간에서도 바이오주들이나 제약주들은 움직임이 좋아진다. 왜? 아무리 난리통에도 전쟁통에도 약 먹어야 되고 또 병치료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GDP 성장률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도 바이오주들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어떤 국내 증시는 이제 시속 게임이 있어요. 업종 간에. 그래서 반도체가 강해지면 바이오가 쉬어가고 또 반대 현상도 나타나고 이런데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 조정을 받았죠. 대형주들이. 그리고 그 잘 나가던 옐로칩들도 한미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쉬어간단 말이죠. 자,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야 될까요? 바로 바이오를 봐야 된다. 근데 바이오주들도 안 좋았죠. 알테오젠 대주주가 팔아서 약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바닥에서부터 지금 424% 갖고 지금 한 400% 못되게 수익률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알테오젠과 또 삼천당 제약이 분위기를 살리고 있는 게 아주 좋다. 사실 이제 바이오 랠리는 알테오젠이 올라왔고 HLB가 올라왔고 또 삼천당 제약이 올라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저는 이 바이오 대장주들을 이제 바닥에서부터 해드려서 뭐 알테오젠은 424, HLB는 340. 근데 HLB는 이제 중간에 이제 오롯이 다 먹지는 않고 이제 조금 전량 이제 매도를 했는데 삼천당 제약은 아직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삼천당이 잡아 올렸죠. 중국 제약사와 협업 관계를 하는데 삐걱거렸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조여공실했는데 우리는 빨리빨리 계약을 체결하자 했더니 중국에서는 일상 끝나고 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하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61선 지지 구간이고 이제 바이오가 올라가려면 이 삼천당 제약이나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야 된다. 그랬는데 아니다 다를까 강한 움직임이 나왔죠. 삼천당 제약은요 파이프라인이 좋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있는데 저만제 미국 FTA 승인을 받고 이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황반변성 바이오 시밀러가 있는데 5월 달에 미국에서 특허 만료되죠. 9월 달에 유럽에서 만료가 됩니다. 근데 오리지널 제약사는
야 이거 봐라 우리 시장 뺏기겠네 해서 특허 소송을 많이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특허가 만료되면. 그래서 대부분이 제약사들이 이제 바이오 시밀러들이 그쪽에 파일을 많이 못 가져가요. 그런데 삼천당 제약은 이 두 가지 특허 소송을 회피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으로 특허를 진행했습니다. 그게 이제 저만제다 보니 눈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바이알 방식, 우리 코로나 주사 맞을 때 보면 병에다 꽂아서 몇 사람이 나눠서 맞는 거. 요거 이제 바이알 방식이고 또 하나는 이제 프리필드 시린지라고 해서 주사기에다 딱 이렇게 생겼죠. 주사기 일회용 주사기죠.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얘는 특허 소송을 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삼천당 제약이 누구보다도 거칠고 상한가도 나오고 이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근데 삼천당 제약이 드디어 장 초반부터 시작해서 강한 상승이 만들어서 14, 5%가 올라갔어요. 단번에 했죠. 조만간 또 추가 랠리가 나올 겁니다. 자, 알테오젠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알테오젠이 살려야 된다. MSCI 지수에 편입이 됐는데 지금 올라갈 게 없잖아. 그러니 2차 전지도 조정 추세고 반도체도 난망하고 그럼 이제 바이오 대장주들이 올려야만 지수를 방어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코스피가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는데 이 바이오가 돼야 되고 근데 이제 바이오가 하캐다 이런 일정이 있고 미국에서도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소폭 강세를 보였죠. 그리고 우리의 주도주 알테오젠이나 삼천당이 방향을 트는 시세가 강하게 나왔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바이오 투심을 자극한다. 왜냐하면 바이오주들은 약간의 그 안 좋은 악재만 있으면 약간 쏟아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딛고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의 움직임은 좋다. 자, 그렇다면 저런 바이오 대형주들이 분위기를 잡고 방금 저런 바이오 USA나 아니면 임상종양학회에 참가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움직임이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술 수출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한번 날아가게 되면 뭐 상한가도 곧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들의 움직임이 좋은데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이 나왔죠. 한중일 정상회담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 화장품 관련주들이 좋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 움직임이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았는데 여기에다 이제 아랍에미리트 정상도 와서 한국의 뭐 K-뷰티 이런 것들 좋으니 무관세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런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고 화장품들이 실적이 좋아져요. 근데 이제 화장품주들의 이제 계보가 있단 말이에요. 화장품이나 이런 에스테틱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는 대형주들이 먼저 올라갑니다. 면세점이나 중국 매출을 통해서 대형주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좋아지죠. 그래서 대형주들이 잠깐 올라갔었어요. 중소형주는 이제 그 매출이 좀 해외 매출이 가속화된 그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좋아지면서 저는 한국 화장품 제조, 한국 화장품 이런 종목들을 좀 봐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 K-뷰티 관련주들을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저변 확대에 따라서 뭐 원료나 아니면 브랜드사들 다들 이런 흐름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한국 화장품 제조를 제시해 드려서 지금 한 76% 슈팅이 나오고 이렇게 또 실리콘2는 사실은 제가 리포팅을 해드려 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템베그가 지금 나오고 있고 추가 랠리도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 화장품 관련주들은 일부는 좋아질 거예요. 대신 계속 좋아지는 건 아니고 일부 종목이 좋아진다. 그래서 일부 종목이 좋아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 가지 그 피부 미용 관련주들.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움직였다면 피부 미용 관련주들인데 그런 종목이 제이시스 메디칼이나 또는 클래시스, 비올 또는 APR, 공구먼 이런 종목들입니다. 자,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집속 초음파 뭐 또는 기타 초음파 이런 것들을 하는 업체고 또 클래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비올이나 APR 다 이런 종목들이 그 관련주들인데 뭐 여러분들 좀 피부 미용에 그거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죠? 뭐 슈링크. 저도 길 가다가 또는 누구에게 들어서 슈링크 이런 거 들어보는데 클래시스.
비올, APR 이런 것들이 다들 보면 뭐 집속 초음파나 슈링크나 아니면 기타 피부 미용 그 의료기기 제품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공구먼은 여성들도 살찔 권리 있다. 저는 오히려 마른 체형의 여성보다는 오히려 통통한 여성을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이제 개인적인 말씀 드렸는데 그 왜 그러냐면 저희 딸도 약간 통통합니다. 통통한 걸 넘어서서 그러는데 제가 또 고객들이 우스갯소리로 저는 흰머리도 희끗희끗 나고 옆구리 뱃살도 좀 있고 또 주름도 좀 약간 있고 이런 게 인간적이지 않냐 이거죠. 근데 이 여성들도 이 사이즈가 좀 큰 여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0에서 9까지 이런 이제 공구먼 이런 그 피부 미용 이런 기업들이 좀 움직임이 좋아진다. 사실은 저는 코로나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일회용 장갑을 끼고 다녔어요. 그리고 손 소독제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일회용 장갑 끼고 손 소독제하고 그다음 집에 가서 또 저 아이끼 끝에나 이런 손세정제로 씻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저는 어디 가면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고 그냥 다닙니다. 자, 그만큼 코로나가 이제는 일상을 지배하는 게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랬을 때 다들 이제 피부 미용에 신경을 쓰겠죠. 그래서 이런 피부 미용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잘 보면 좋고 꼭 제가 진행을 좀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 우주항공청이나 또는 원전이나 또는 화장품이나 에스테틱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들이 이번 주에 좀 강한 움직임이 나왔어요. 다음 주에는 이러한 그 이벤트가 있는데 이것은 다음 주에 이 이벤트는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시황을 듣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죠. 그래서 저는 실전 매매에서 돈을 버는 방법.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알테오젠 3000당 제약 이런 제대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크게 한 방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투자자들은 매일매일 수익을 창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자들에게 매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제 그 도구로 리포팅을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직접 도안을 해서 작성한 건데 이제 4년 넘게 5년 가까이 제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꽃은 오공주죠, 오공주. 오늘장 공략주. 그래서 세 종목을 제시해 드리는데 그 안정적인 초보 투자자가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수급이 있고 세 번째는 강력하게 움직이는 건데 이런 매매를 이제 한 달간 5월 달 내내 데이터를 한번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5월 달에 보면 강한 좋은 움직임이 나왔죠. 반도체가 움직이면 반도체, 또 자율주행이 움직이면 자율주행, 또 화장품주가 움직이면 화장품주만 집중적으로 또 해드립니다. 뭐 뷰티스키든 한국 화장품이든 VT든. 그리고 구리 관련주가 움직이면 대창, 이구산업 이런 것들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중에서도 탄력을 붙이면 세게 올라갈 수 있는 뭐 태성 이런 종목들을 이제 제시를 해드리는데 자, 이렇게 했더니 평균적으로 승률은 90% 이상 나오고 종목당 평균 수익률이 16% 나옵니다. 근데 오공주가 3개가 나오는데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하나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종목을 해봤더니 11%, 두 번째는 19%, 세 번째는 16%가 나오더라고요. 자, 우리가 1,000만 원만 투자를 한다면 하루에도 멋진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투자자들이 포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두 가지 매일 먹고 크게 한 방을 먹는다면 고객 선호도도 아주 좋고 이런 흐름으로 인해서 큰 수익을 창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대신 상승 초기에 리스크가 적은 걸 해야 돼요.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헛소리를 않는단 말이죠. 저는 데이터가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저는 여기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큰 돈을 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애착을 갖고 결혼을 해서 좋은 종목을 하지 못한다는. 자, 그런 종목은 정말로 올라갈 수 있는 바닥권을 하고 또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신선한 이런 종목을 하면 되죠. 4월 달도 봤더니 상당히 뭐 100% 종목들이 몇 종목씩 있죠. 이렇게 리스크가 없게 상승 초기 종목을 하면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월 달은 나쁘지 않았어요. 종목당 평균 수익률이 30%가 나옵니다. 제가 지난달에 그랬잖아요. 4월 달 거 보여드리면서 지금은 15, 16이지만 나중에 보면 이게 폭발적으로 올라가 있을 겁니다. 왜?
상승 초기를 공략해 드리니까. 그래서 첫 번째 종목만 공략하면 23, 세 번째 종목 공략하면 39. 그러면 이 중에서 돈 1,000만 원을 투자해서 하루에 매매를 한다면 계산해 보면 이 정도 나오죠. 근데 저는 이걸 3분의 1 절반만 따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보통 이제 10%는 수익을 챙기는 걸 기본으로 해요. 근데 5%는 우스갯소리로 이제 발꼬락으로 따라해도 5%는 낸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하루에 5%만 꾸준히 내보세요. 한 달이면 더블 시세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원전주가 움직이기 전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우진엔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으로 2번 리포팅했는데 강한 상승이 나왔죠, 이번 주에. 그리고 라이콤도 또 자율주행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라이콤을 해드렸는데 이제 딱 제가 주로 팔면 이게 꼭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데이터가 보면 거의 한 80%에서 90% 정도 싱크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흐름. 그리고 이제 항상 그 상승 초기 걸 공략을 해야죠. 그래야만 추세적인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제가 제시를 해드렸어요. 아, 이건 델 관련주고 델은 또 엔비디아하고 협업 관련주다. 그랬는데 이걸 저는 실제적으로 50주년 놓쳤어요. 그래서 요날 다시 한번 해드려서 15% 올라가는 그런 기업을 토했는데 항상 가만히 보시면 이런 거 재밌습니다. 세력이 입성하면 짱대 양봉, 짱대 거래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하루 이틀 쉬었다가 공략을 하면 10, 20, 때로는 상한가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종목은 이렇게 좀 수급이 붙는 걸 하면 좋아요. 그래서 뭐 뷰티스킨이든 아니면 한국 화장품이든 이렇게 초반에만 하면 첫 번째 상승하는 날 하면 강력한 움직임이 나오죠. 지난주에 해드렸던 게 이번 주까지 해서 지금 중앙첨단 소재가 더블, 또 지난번에 해드렸던 것에 비해서 147% 올라갔는데 이런 태성이나 이런 종목들 대체적으로 보면 상승 초기에서만 공략한다면 주식 투자는 정말로 재미있고, 그러니까 오늘 바로 올라가는데 상승 초기다. 그러면 추세를 타고 올라가죠. 그래서 지난번에 뭐 대원전선이나 또는 대한전선 이런 구리 관련주들, 또 KBI 메탈 이런 것들이 막 130, 140 올라가는 게 초기에서 공략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대창 같은 종목도. 근데 이제 반도체는 여전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를 좋은 종목은 눈 감고 홀딩해라,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YC도 벌써 이제 270% 올라가고 이소피타시스,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는 제가 이제 지난번 MC하고 이야기를 할 때 반도체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눈 감고 홀딩 이런 이제 서로 뭐 케미도 있었는데 한미반도체는 이런 거 끝까지 들고 와야죠. 그래서 762. 그래서 상승 초기에 이런 뭐 종목들이 많이 나온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투자자들이 항상 움츠러들더라고요. 시장이 안 좋아도 돈을 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먹고 크게 한 방 먹자. 근데 이게 사실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일반 투자자들은. 근데 경험을 해보시면 정말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안 좋은 종목을 교체해 나간다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계좌가 붉게 빛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좋은 종목, 주도주를 크게 한 방 먹고 이슈와 재료를 먹은 종목을 매일 먹자. 이런 전략을 가져가시면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